당심은 나경원, 민심은 이준석. 자, 이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이준석이 42%고요. 나경원이 31%입니다. 어쨌든 이번 선거는 당심이 70%, 그 다음에 민심이 30%였어요. 5대5도 아니고 7대3이었습니다. 자, 여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준석이 42%로 11%로 나경원을 눌렀다. 이건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? 거의 민심이 폭발적이었다. 즉 민심이 이준석을 통해 갖고 보수 정당에 말하자면 숟가락을 놓고 싶고 참여하고 싶고 보수 정당 변해라. 그 다음에 극단의 처방 30대 영선의 젊은 후보를 통해 가지고 민심의 명령이 떨어진 거다.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자, 이 당심에서는 이 나경원이 앞섰다.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이 홍문표, 그 다음에 조경태, 그 다음에 주호영 여기에 있었던 이 지지자들이 이준석에 대해서 이 대항을 할 수 있는 거는 나경원밖에 없다. 이러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내세우기 위해서 나경원으로 이틀 하루 사이에 많이 몰린 것 같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제가 그때 이제 몇몇 당뇨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막 웅성웅성 거리고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충청도, 그 다음에 대구 뭐 이런 이 지금 또 이 강원도 뭐 이런 쪽에서 이거 되는 사람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만들자. 그러려면 우리가 당심이 70%니까 한번 세게 나경원 밀어보자.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나경원의 말하자면은 그동안 서울시장 선거를 할 때 이 조직표라든가 뭐 이런 것이 풀 가동됐었대요. 그래서 저도 어제는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걱정한 거는 바로 이거였습니다. 자, 당심 70%, 민심 30%인데 만약에 나경원이 당선이 된다. 이러면은 자, 이번에 민심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이준석을 밀었습니까? 그러면 국민의힘은 물론 국민의힘에서 국민의 짐이라고 하면서 이 당을 떠날 수 있는 탈당을 할 수 있는 당원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. 그러나 아마도 민심이 돌아섰을 겁니다. 정말 저 국민의힘은 안 되는 당이구나. 이런 민심의 변화에 대해서 무릎 꿇지 않는구나. 그래, 너희들끼리 해봐. 너희들 갈라파고스 외딴 섬이야. 쳐다보지도 안 될 거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2030들이 완전히 등을 돌렸을 겁니다. 와, 내가 그래도 좀 보수의 이 진영에 어떤지 내가 진짜 발을 좀 들이고 싶었는데 이럴 수가 있어? 뭐 이렇게 봤을 겁니다.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보수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이준석을 통해서 이 보수의 어떤 그 희망, 또 보수의 내가 젊은 청년으로서 이 보수도 이 변할 수 있다는 그 어떤 희망을 가졌던 젊은 층들이 다 말하자면은 이 등을 돌리고 다시는 저 당에다가 내가 눈길조차 주지 않겠다. 이런 2030들의 절망과 그 다음에 2030들의 그 탈출 러시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, 이 당심이 나경원을 지지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참 유감스럽지만은 이 국민의힘은 당원들이 거의 55세 이상, 그러니까 당원들의 평균 연령을 보면 아마 60대입니다. 그래서 청년 당원을 모집을 하려고 할 때 또는 청년위원장을 지역에서 모집을 하려고 하면은 막 48, 뭐 50 이런 분들이 청년으로 위원장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. 그 아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였기 때문에 나이 드신 어떤 분들이 이 영선의 36살 저 애송이 에티가 나는 찰찰 흐르는 저 뭐 에티가 보송한 세상 물정 모르는 그 어린애한테 어떻게 당을 맡겨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.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이 나경원의 눈물과 나경원의 그 읍소 감성 호소가 나름대로 이
나경원을 지지하는 60대, 70대의 이 남성 당원들, 특히 70대의 남성 당원들의 마음을 좀 움직인 것이 아닌가. 나중에 이렇게 펴보고 제가 더 분석은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 70대 남성 당원의 아이돌이 이제 나경원이라는 말, 그 위력이 이제 나타난 걸로 보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 당심은 나경원, 민심은 이준석. 이거는 국민의힘에 하나의 과제를 던졌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준석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흔히 얘기하는 대로 꼰대들이다. 뭐 나이 드신 사람들은 저런 선택을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처절하게 그분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, 예를 들면 이준석이가 빨갱이다, 이준석이가 좌파다, 노회찬이의 이 장례식에 가서 눈물을 펑펑 흘렸다, 이런 거에 대한 이준석에 대한 비토. 자, 저는 이준석이 빨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이준석이 빨갱이라면 어떻게 박근혜 후보가 이준석을 박근혜 퀴즈로 만들었겠습니까? 그럼 뭐 박근혜 그 대통령도 뭐 이 좌파고 빨갱이였다는 얘기입니까?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?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노회찬이나 이정이나 이런 진영에 대한 이준석의 눈물과 그 공감, 이거는 이준석이 어렸을 때여서라고 생각합니다. 젊은 날에 좌파가 없으면, 좌파가 아니면 가슴이 없고,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 영원히 나이 들어서도 좌파라고 하면 머리가 없다, 이런 말이 있는데, 자, 이준석은 저는 머리가 있는 친구니까 이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이준석은 확고하게 보여줘서 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런 돌풍과 태풍과 대세론 쪽에서도 왜 나경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, 그리고 그 원인은 이준석이 제공한 게 아닌가, 이런 통렬한 복귀를 해볼 필요가 있다,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